안녕하십니까. 2026학년도 대학 입학 학생부 교과 전형 강의를 담당하게 된 제주 제1고등학교 교사 최재웅입니다. 4강에서는 교과 전형에 반영되는 정성평가, 면접평가에 대해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5강에서는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의 특징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대학교, 부산대학교, 경북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그리고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이렇게 총 7개의 대학에 대해서 순서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을 다루는 강의이지만 제주도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지원하는 지역 거점 국립대인 만큼 교과 전형만 분리해서 살펴보기보다는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6학년도 대입과 관련한 제주대학교의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시 모집 인원의 확대입니다. 2025학년도 대입에 비해서 수시 모집 전체 인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인원이 소폭 감소하였지만 40.7%로 또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의 모집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의과대학 모집 인원 조정입니다. 대부분 이 사실을 뉴스로 미리 접하셨겠지만 의대 정원에 대한 논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교육부의 정책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의예과 모집 인원이 전년 대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전형 변경 및 신설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의 일반 학생 전형이 올해는 2개로 쪼개지게 됩니다. 바로 서류형과 면접형 이렇게 2가지 유형으로 신설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 작년에 발표했던 이 시행 계획에서는 이제 계열 모집을 예고를 했으나 이번 5월에 발표된 이 모집 요강에서는 결국 학과 모집으로 현행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단과대학 기준으로 계열 모집한다는 얘기도 간혹 있었지만 올해는 작년과 동일하게 이제 학과 기준으로 모집이 된다라는 점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자, 다음은 학생부 교과 전형 위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과 전형은 선발 인원은 총 1,007명이고요. 전체 수시 모집 선발 인원 중 40.7%입니다. 학생부 교과 100%를 반영하고요. 체육교육과나 스포츠과학과 같은 경우에는 실기를 일부 반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이 되는데요. 자유전공학부나 야간 모집 단위는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세부적으로 보자면 학생부 교과 일반 학생 전형, 지역인재 전형은 이제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수시에 통틀어서 이 지원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있다라는 가정에서 제주대학교는 최대 5회까지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했던 대로 의예과 인원은 이제 감소되었습니다. 반면에 자유전공학부의 모집 인원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 학생 전형에서 1명, 그리고 지역인재 전형에서 6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살펴보면 인문, 사회과학, 경상 계열에서는 2개 영역의 등급합이 9로 나와 있고요. 생명자원과학대학, 해양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은 2개 영역 10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범대학교는 3개 영역의 등급합이 10이고 여기서 수학교육과는 미적과 기하를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체육교육과는 다소 완화하여 2개 영역의 등급합을 8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학과는 3개 영역 등급합을 11로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전년도에 비해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다소 완화된 것입니다. 작년에는 3개 합 10을 기준으로 했는데요. 올해는 3개 합 11을 기준으로 다소 완화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의예과, 약학과, 그 다음에 의예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수의예과와 이제 약학과는 이 수학을 포함한 3개 영역 등급합을 7을 조건으로 하고 있고 의예과는 수학을 포함한 3개 영역 등급합 6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적분과 기하를 응시하도록 하고 사탐이 아닌 과탐을 응시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또한 제주대학교의 특징은 탐구 과목을 평균으로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2개 과목을 모두 반영을 하는데요. 이 평균 과목이 소수점 이하로 나올 경우에 이를 절사해서 계산을 합니다. 다음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의 성적 반영 방법입니다. 인문, 자연계열마다 이 사회, 과학 과목들에 대해 선택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과목 안에서는 이수한 모든 과목을 평가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도 A, B, C 성취도에 따른 환산 점수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수 단위도 역시나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펴봐야 할 점은 물론 체육 특기자 전형에만 적용되는 것이긴 하지만 미인정 출석이 점수화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제주대학교 교과 전형 작년 입시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몇 개의 학과만 조금 뽑아봤는데요. 일반 학생 전형은 전국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역인재 전형은 이제 제주도 소재 고등학교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원자 풀이 상이하다라는 정도를 알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일반 학생 전형은 여전히 도내 수험생 지원자 비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 점을 좀 유의해서 지표를 해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자유전공입니다. 자유전공은 작년에 시설돼서 모집 인원이 많았음에도 많은 지원자가 몰렸습니다. 경쟁률과 충원율이 모두 높았습니다. 등급자들의 평균 등급 컷은 일반 학생이 3.58 그리고 지역 인재가 4.19였습니다. 70% 컷을 비교를 하면 일반 학생이 3.85, 지역 인재 전형이 4.40입니다. 일반 학생 전형이 모집 규모가 더 컸지만 대체로 지원자들의 등급대가 더 높았습니다. 70% 컷을 해석할 때는 합격자 중에서 이제 후순위 이 합격자의 등급을 보는 것입니다.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의 경우에는 이 공개된 70% 컷과 가장 마지막 순위로 들어온 학생의 등급대의 격차가 다소 있는 편입니다. 따라서 입시 결과 지표를 해석할 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할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그다음 국어교육과입니다. 사범대에 모집 인원이 많지 않은 편이고 그리고 교사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주로 지원하다 보니까 일반 학생의 경우에는 충원율이 0입니다. 등급대도 다른 학과에 비해서 다소 높게 형성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지역인재는 그에 비해서 다소 낮은 등급대로 합격권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컴퓨터공학과입니다. 경쟁률도 높고 등급대도 제주대 안에서 상위를 차지하는 학과입니다. 지역인재 전형이 일반 학생 전형보다 더 높은 합격 등급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쟁률은 일반 학생 전형보다 낮았지만 더 내신 등급이 높은 학생들이 이제 몰렸다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원 학생도 한 명이었던 걸로 봐서 컴퓨터공학과 진학을 우선순위로 희망했던 학생들이 더 많이 지원했다라고 추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자공학과도 일반 학생보다 지역 인재가 합격 등급대가 더 높게 형성되었습니다. 70% 컷이 상당히 내려갔다는 점 역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학과마다 그리고 학과 안에서도 합격자들의 등급 분포와 편차가 큰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는 대체로 그 지역 내에 수험생이 지원하는 비율이 많다는 점에서 유독 다양한 내신 등급대의 학생들이 지원하고 또 합격하기도 하는 그런 경향성을 보입니다. 다음으로 부산대학교입니다. 아마 지역 거점 국립대 중에서 가장 선호도와 인지도가 높은 학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산대학교는 교과 전형에서 1049명을 모집합니다. 교과 전형에서 정성평가 20%를 반영하고 있으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학업 역량 평가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데 모집 단위별 권장 과목 이수 정도를 확인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하고 있으며 감점폭이 30점, 60점, 80점 되겠습니다. 자유전공 학부에
광역 모집을 신설하였고 학생부 교과는 41명, 지역 인재는 3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부산대학교에서는 이 전공 자율 선택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유형 1, 유형 2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정보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부산대학교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제통상대학, 사범대학 문과 계열은 2개 영역 합 4 이내를 조건으로 하고 있고요.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등은 2합 5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 중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약학, 의예, 치의에는 3개 영역 합을 4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연계열에서는 사탐이 아닌 과탐을 과학탐구 과목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고요. 오히려 의치학에서는 이러한 조건 없이 탐구를 2과목 평균 반영한다는 조건만 있습니다. 미적분과 기하, 과탐에 대한 응시 기준은 한의학 전문대학원에서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입시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주도 내 수험생들의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지표만 보도록 하고 지역인재 전형은 비교하는 정도로 참고만 하겠습니다. 먼저 인문에서 보면 행정학과는 평균이 3.61, 70% 4.33, 그리고 경제학부는 평균 2.72, 그 다음에 70컷은 2.96으로 나타나고요. 문헌정보학과는 평균이 2.97, 70컷이 3.16, 그다음 공공정책학부는 평균이 2.72에 70컷이 2.81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연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연 계열에서는 바이오 소재 과학과가 평균이 3.67에서 70컷이 3.71, 그리고 정보 컴퓨터 공학부에서 평균이 2.69, 그다음 70컷이 3.03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첨단 융합학부, 이제 공학자율 전공학부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등급컷이 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평균 등급컷이 2.9, 70컷이 2.8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기계공학부 같은 경우도 등급컷이 높습니다. 평균이 2.45, 그다음 70컷이 2.63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북대학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북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교과 전형에서 정성평가, 교과 이수의 충실도 20% 반영이 되고요. 그래서 교과 세부 능력 특기사항은 여기서 미반영된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공학부의 모바일 공학 전공, 여기가 계약학과입니다. 근데 이것은 논술 전형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응용화학공학부, 그리고 응용화학과 화학공학과가 통합되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컴퓨터학부, 역시 첨단 컴퓨팅 연구 전공, 그리고 심화 컴퓨팅 전공, 이 학과가 신설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형 관련 변경 사항은 2025학년도와 26학년도 이 표에서 보는 것처럼 이와 같이 빨간 박스 안에 있는 변경 사항이 나타났습니다. 자, 경북대학교 교과 전형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지금 보시는 표와 같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이제 단과대학별로 뭐 IT대학, 경상대학, 간호, 사범, 행정, 자율전공은 2합 5라는 기준, 그 다음에 인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2합 6, 공과대학까지 포함해서 2합 6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예과, 치의과, 수의예과, 약학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높은 기준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2개 합 4, 그리고 2개 합 5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탐구 2과목의 평균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북대학교의 입시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우수 전형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체적으로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 2등급 중후반에서 등급컷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보면 경상대학 자율학부 같은 경우에 이 경쟁률도 좀 높게 나타나는데 여기서 합격자의 평균 등급과 그리고 85%컷 이것이 상대적으로 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 자연계열입니다. 자연계열에서는 기계공학부, 그리고 전자공학부, 응용생명과학부, IT 첨단 자율학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지금 기계공학부와 전자공학부가 상대적으로 좀 높은 등급대가 좀 형성되어 있고요. 네, 경쟁률도 높은 편입니다. 반면에 IT 첨단 자율 학부 같은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이제 평균 컷이 3.47 그리고 85% 컷도 4.14 이런 식으로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남대학교입니다. 전남대학교의 그 학생부 교과 전형 모집 현황 전형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과 전형에서 학생부 100%를 반영을 하고요.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을 포함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는 의과대학의 지역 인재 그리고 지역 균형으로만 선발해서 일반 학생 전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지원을 할 때 제한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학대학 같은 경우에 광역으로 선발하고 있다는 점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형 요소별 반영 점수 보시는 바와 같이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남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진로 선택 과목 반영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상위 3과목을 반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성취도별 환산 점수, 보면 A에 15점, B를 받으면 9점, C는 3점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3개의 과목만 산출하고 있다는 점 체크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남대학교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입니다. 의과대학, 치의과대학, 수의과, 경영대학은 3개 합 기준을 다 다르게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간호대학, 공과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은 2개 과목의 합을 지금 일반 그리고 지역인재 모두 다 등급을 다르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여러 학과별, 그 단과별로 그리고 전형별로 다르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모집 단위별 세부 응시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정 응시 과목을 보면 세부 응시 과목, 어떤 과목을 응시해야 하는지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여기는 뭐 메디컬이나 여기에 국한되지 않고 자연 계열에서도 수학에서 그리고 과학에서도 이걸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할 만합니다. 전남대학교의 입시 결과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편차가 크게 보이고 있는데요. 보통 인문계열 보면 3등급대에서 평균 등급과 70% 컷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글로벌 비즈니스 학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평균 그리고 70% 컷이 상대적으로 좀 높게 나타나 있는데요. 이렇게 지표가 튀어 있는 것을 너무 단편적으로 보진 않고 좀 몇 개년간의 지표를 가지고 동적으로 좀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서는 인문계열보다는 다소 조금 높은 등급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물리학과, 아무래도 순수학문을 하는 학과다 보니까 평균이나 70% 컷이 다소 좀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북대학교입니다. 전북대학교의 학생부 교과 전형의 모집 현황, 전형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인재 전형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모집 단위가 광역화 모집 단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경상계열, 공학계열 1, 2, 농업생명과학계열, 사회과학계열, 자연과학계열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수능 최저 기준을 다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첨단 분야의 개설학과의 모집 단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항공우주학과는 공학계열 2, 그 다음에 본부 2차전지공학과, 본부 첨단방위산업학과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의 성적 반영도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가산점을 반영한 방식에서 성취도별 등급 점수로 변경되었습니다. 전북대학교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고요. 인문계열에서는 2개 합 8, 그리고 본부 융합 자율
전공에서는 2개 합 7, 간호대에서는 2개 합 6, 이런 식으로 제시되고 있고요. 의과대학 의예과에서는 수학을 포함한 4개 영역에서 5 또는 6 이렇게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 전형에서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정성평가를 반영하고 있는데요. 여기 정성평가 어떤 식으로 반영되는지 농어촌을 쓸 경우에는 참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북대학교의 입시 결과입니다. 전북대학교 입시 결과 문과, 이과를 통합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3등급 중반 그리고 4등급 때까지 좀 넓은 편차로 합격자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충남대학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대학교의 전형 모집 현황 그리고 전형 방법인데요. 학생부 교과 모집 인원이 증가했습니다. 인원이 꽤 많이 증가했고요. 전공 자율 선택제 모집 단위도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과 개편, 컴퓨터 융합학부 인공지능학과가 컴퓨터 인공지능학부로 합쳐졌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 반영 과목이 확대 또는 기준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인데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작년에 비해서 이제 반영 과목이 많아진 부분이 있고요. 대신에 기준이 좀 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모집 단위별로 지정한 반영 영역을 반드시 참고를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응시 지정 과목을 반드시 확인하여서 어떤 과목이 필수 응시 과목인지를 확인해야겠습니다. 네, 충남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전형의 면접 평가를 반영하는 학교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 면접의 대상이 누구이고 그리고 면접에 대한 면접 일시, 면접 장소, 면접하는 방법이나 평가 항목들이 세세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준비할 때는 이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충남대학교의 입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대학교에서 공개한 자료에서는 여기서 유의미한 지점은 최저의 충족률과 이로 인한 실경쟁률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경쟁률과 실경쟁률, 최저 충족률이 반영된 실경쟁률을 비교를 해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지금 최저 충족률이 지금 높으면 60 그리고 아니면 50이 미치지 않는 학과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실질 경쟁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도 그 등급 입시 결과에 따른 그 내신 등급은 상대적으로 좀 높게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충북대학교입니다. 충북대학교는 교과 전형에서 학생부를 100% 반영합니다. 진로 선택 과목이 포함되고요.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교과 전형에서 자율 전공 계열 모집을 하고요. 이 창의융합대학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급폭력 조치사항 역시 전 전형에서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겠습니다. 충북대학교의 학생부 교과 전형 수능 최저 학력 기준입니다. 여기서 보면 우선 과목별로 어떤 응시 지정 과목들이 요구되고 있는지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많게는 수학과 탐구 과목에서 조건을 제시하고 있고요. 이런 지정 응시 과목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 학력도 이 각 모집 단위마다 굉장히 상이하게 다르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저 학력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 자신이 지원하는 학과에 비추어서 그 유리함과 불리함을 판단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충북대학교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교과 성적을 산출하는 방법에 있어서 차등을 주고 있습니다. 석차 등급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이 경우에 평가하는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차 등급이 없는 경우는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그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을 할 때 환산 점수로 적용이 된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충북대학교의 입시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문자율전공학부, 심리학과, 경제학과, 정치학, 외교학과 이렇게 문과 계열이고요. 미생물학과, 천문우주학과, 공학 자율전공학부, 전자정보자율전공학부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대체로 이 3등급대에서 3등급대 초 중반에서 형성되고 있고요. 심리학과나 경제학과 같은 학과 경우에는 2등급대에서 평균과 70컷이 형성되고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5개의 강의에 걸쳐서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이제까지 모든 대학 입시가 그래왔듯이 입시는 정보의 싸움입니다. 양적, 질적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하나의 자료에만 의존하지 말고 교차하여 확인해 보기도 하고 직접 대학교 모집 요강을 찾아보거나 담임 선생님에게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력하는 만큼 시야가 넓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의 강의가 아주 미약하게나마 나침반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